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조금은 무겁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낯선 땅에 뿌리 내리려 애쓰는 분들,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평생을 미국 땅에서 살아온 한인 박 할아버지. 이민 초기의 고된 노동과 서러움을 딛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고 이제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뤄낸 아메리칸 드림의 결실을 맛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는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서류.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민권 박탈 통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에서 편지를 함께 보던 아내와 자녀들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 가족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뉴저지에 살던 60대 김 선생님은 20대에 미국으로 건너와 오랜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온 끝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축하했지만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국적 박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젊은 시절 철모르고 저질렀던 경미한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정부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스템에 과거의 기록이 포착되면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는 수년간의 고된 법정 싸움을 이어갔지만 결국 시민권을 잃었고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와 불안만이 남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70대 이 할머니의 사연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시민권자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민 초기의 생활고와 주변의 권유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 수십 년이 흐른 뒤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민 당국은 시민권 취득의 전제 조건이었던 영주권 획득 과정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결과는 국적 박탈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분 문제로 인해 학업과 직장 생활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단란했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최 사장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시민권을 취득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어느 날 대규모 세금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과 함께 시민권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평생을 바쳐 이룬 시민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은 한 번 취득하면 영구적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권자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귀화를 통해 얻은 시민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정부가 부여하는 신분입니다. 만약 그 취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이 있었고 그 사실이 뒤늦게라도 밝혀진다면 정부는 부여했던 시민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국적이 박탈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위 진술입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에 과거의 범죄 기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앞선 사례처럼 위장 결혼을 통해 신분을 얻은 사실을 속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서류 위조입니다.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 이민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셋째, 중대한 범죄 연루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테러, 반국가 행위, 전쟁 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적 박탈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규모 재정 범죄입니다. 단순한 세금 계산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세금 사기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묻어두었던 작은 흠결이 시간이 흘러 거대한 위험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작은 문제들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록들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만약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시민권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자신의 과거 기록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세금 문제나 서류상의 불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러내고 해결하려는 정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박 할아버지처럼 국적 박탈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국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주어지며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당사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고 법적 싸움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나 지역사회의 추천서, 이웃들의 증언처럼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수십 년간의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삶의 터전. 우리가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 안전망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작은 실수와 부정은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정직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피하지 말고 미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통해 지켜온 소중한 삶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경고를 넘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